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 제목이 맞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는 이별 노래죠. 제 기억에 30년은 더 된 노래 같은데, 예전에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시내를 다니다 보면 오늘 같은 날은 하루 왼종일 이 노래가 들렸었죠. 길가에 있는 가게나 이런 데서 스피커를 밖으로 빼서 노래들을 들을 수 있게, 그게 어쩌면 소음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정서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캐롤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죠. 그게 녹음 전에 저희 장미라 씨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까지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어쩌면 좀 삭막해진 그런 시절입니다. 어제는 10월 30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아가 우승한 날로, 또 누군가에게는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먼저 사족이지만 전이 월드 시리즈라는 말이 참 거북해요. 아니, 그들이 뭔데 월드자를 붙여서 월드 시리즈라고 할까요? 미국 시리즈도 아니고. 암튼 월드 시리즈에서 엎치락 뒤치락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던 하루로 기억되겠죠. LA와 휴스턴 이 경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얼핏 봤는데 정말로 엎치락 뒤치락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LA 팬들이 많겠지만,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 류현진 선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휴스턴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굉장한 재난을 입었죠, 휴스턴이. 휴스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우승을 해서 좀 치유가 됐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누군가에게는, 특히
저 같은 딴따라에게는 더욱더 배우 김주혁의 안타까운 사고사가 있었던 하루로 기억될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더 화가 났던 건 그 포털들에서 속보다 독점이다 하면서 쏟아내는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기레기들, 쓰레기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심지어는 배우 김주혁이 타고 다녔던 차에 재원, 가격 이런 것들까지 흥미 위주로 그런 걸 알아야 하나요? 거기에 아울러 유독 10월, 10월, 11월 그런 징크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유독 10월, 11월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표적인 게 고 최진실 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 장정진, 성우 이분이 돌아가신 것도 10월이었습니다. TV쇼 프로그램을 찍다가 어이없게도 떡이 목에 걸려 돌아가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신해철 씨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 사고사들은, 이 어이없는 아주 순간적인 사고사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사족 하나, 김주혁 배우가 타고 다녔던 그 차가 그 가격만큼 좀 더 튼튼했더라면, 그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지면서 어떤 2차, 3차 충격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만에 하나 그이가 비운의 운명을 달리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이의 아버님 김무생님과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이 제목이 오늘 좀 남달리 느껴지네요.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으로 갔겠죠, 그이는. 아무튼 오늘은 이회수 쓰고 정태련 글이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세 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6장 조각구름 한 덩어리. 막장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감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급락시켜버리는 일종의 사회학이다. 물론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시청률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비난이 거셀 때는 종영을 서두르기도 한다.
사회학에 대해서는 외면이나 개무시가 능사는 아니다. 때로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다.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르는 놈들일수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그들께 묻겠다. 니들이 물고기냐? 그리고 물이 너무 탁해도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감성마을 모월당에서 문학연수를 실시하는 날이다. 대보름을 이틀 앞둔 오늘은 수업 시간을 통해 음양철학의 특성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볼 예정이다. 특강도 있다. 세계적인 예술인 한 명을 초청해서 놀라운 공연도 보여준다. 대학에서는 취업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철학과를 없애버렸지만 철학이 없으면 인간이 동물과 구분하기 힘든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감성마을 모월당에서만이라도 철학을 되살릴 생각이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인간도 동물이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결코 동물이 아니다. 이회수와 함께하는 감성마을의 문학 연수는 무료다.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개체량을 조정해야 하는 운동선수처럼 날마다 저울 위에 올라가 체중을 재보지만 전혀 체중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체중 47kg. 어떤 분은 위암 수술을 받고 체중 2kg을 늘리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는 겨우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체중이 늘어나려면 열심히 먹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히 끌리는 음식도 없고 식욕도 그리 왕성한 편이 아니다. 물론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옛날에 입었던 내복이나 상의나 바지들이 모두 헐렁해서 옷맵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인품이 문제지 옷품이 문제겠는가. 다만 바지를 입을 때마다 반드시 허리띠를 챙겨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감내하고 있다. 빗소리가 들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시로 써서 전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무 오래도록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원고지가 바싹 말라 갈라지고 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오늘이 삼겹살 데이니까 삼겹살을 드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문화생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다. 왜 삼겹살 데이냐니까 3월 3일 삼자가 겹치는 날이라서 삼겹살 데이란다. 한국 사람들은 국경일에 태극기 개양은 잘 안 하더라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 기념일은 기발할 정도로 잘 만들어낸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 그럼 4월 14일은 무슨 날일까? 화이트데이나 밸런타인데이에 이성으로부터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남녀가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블랙데이란다. 3월 3일은 삼자가 겹치니까 삼겹살데이. 공교롭게도 모두 먹는 걸로 기념해야 한다. 대개 장사꾼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오늘 삼겹살을 먹지 않았다. 화천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 친지들을 데리고 가서 외도리탕, 이회수가 감탄하는 닭볶음탕이라는 의미에서 직접 붙인 이름 외도리탕을 먹었다.
나중에 삼겹살 데이라고 알려준 문화생에게 삼겹살 대신 외도리탕을 먹었다고 실토했더니 자기도 삼겹살과 외도리탕 중에서 택일 하라면 외도리탕을 먹었을 거란다. 삼겹살 데이를 만드신 분과 삼겹살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화폭에만 여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여백이 곧 풍류다. 폐기흉, 한마디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차서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질병이라고 한다. 방치하면 호흡을 못하게 되고 호흡을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기흉이 생긴 부위에 고농축 산소를 투입해서 기흉으로 일그러진 폐를 팽팽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방법이 튜브를 투입, 기흉의 공기를 뽑아낼 계획이었다. 물론 국소 마취를 실시하고 튜브를 투입한다. 하지만 나는 일반 사람에 비해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다. 따라서 충분한 마취가 필요할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하지만 마취는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 생살이 찢기는 아픔, 그 아픔을 비집고 튜브가 투입되면서 유발하는 고통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봤지만 허사였다. 결국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초고음으로 비명을 내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튜브를 투입했는데도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공기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전문의들의 논의를 거쳐 튜브가 가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좀 더 굵은 튜브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안이 선택되었다. 그러는 동안 내 스케줄들은 연쇄적으로 박살나버렸고 시간의 밀도는 죽사발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말았다. 이번 고통 말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15일 동안의 병실 생활을 극복하고 나는 건재한 존버와 잡벅 정신을 대동해서 다시 집필실로 돌아왔다. 책은 사람을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다.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지 않으면 얕은 암, 얕은 느낌, 얕은 깨달음에 머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조차 모르게 된다. 책은 우주로 연결된 통로다.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기계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숙고할 시점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아서 C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소설을 보면 달 탐사를 떠나는 우주선 안에서 과학자들이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생긴다. 범인은 컴퓨터. 인간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인간을 차례로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이 소설은 나중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재대결은 이세돌 9단의 패배로 끝났다. 물론 앞으로 몇 번의 대결이 더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클라크의 소설 속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은 아닐까? 과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도 예술가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내일 일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감성마을은 기상청 예보가 있을 때마다 그놈의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모양이다. 날씨도 세태도 믿을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부부지간, 애인지간, 사제지간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혹시 거리에 나가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서 절름거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있지는 않을까? 나만의 공연한 기호이기를 바란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으니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생길 것이다. 결국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믿음도 소망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겠지. 당신의 사랑은 어떠신가? 건재하신가? 지갑이 텅 비어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뇌가 텅 비어있는 것이며 뇌가 텅 비어있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영혼이 텅 비어있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낮과 밤들을 피투성이로 비틀거리며 살아왔을까?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젊음,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유배의 나날들, 때로는 천박한 모함과 비난의 발길질들이 잔혹하게 내 전신을 짓밟아대고 또 때로는 비열한 음모와 오해의 올가미들이 가차없이 내 사지를 옥죄어대도 나는 약자였으므로 정 한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세상, 허세와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것들은 아직도 내게 끊임없이 발길질을 해대거나 끊임없이 올가미를 던져댄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40만이 넘는 독자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있으며 200만이 넘는 특친, 패친, 인친, 가친들이 나를 성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는 존버와 잡벅이라는 무기까지 겸비되어 있다.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나 허세와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희망 목록에서 삭제해버릴 때가 왔다. 물론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끝까지 상생과 공존의 방식을 모색해보기는 하겠다. 그것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용서는 자비가 아니라 낭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스르지는 않겠다. 나를 버리고 떠난 지 오래된, 하지만
아직도 불현듯 생각나는 빌어먹을 사랑아. 아리랑 고개를 넘기도 전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라도 났느냐. 그것 참 깨소금이라는 듯 새벽 창밖으로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는데 나는 왜 이토록 가슴이 아리는 거냐. 아무리 죽으림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도 집에서는 전혀 빛이 안 난다. 다들 그런 걸까? 아니면 나만 그런 걸까? 사실 나는 타고난 재산도 없고 타고난 배경도 없다. 오로지 노력 하나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 더 노력하고 싶지 않다. 갈수록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늙었다는 뜻일까? 솔직히 말해서 지쳤는지도 모른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를 비비고 기댈 언덕으로 생각하는 측근들은 많아도 내가 비비고 기댈 언덕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비비고 기댈 언덕으로 알았던 측근들은 거의 살얼음에 가깝다는 사실이 오늘 더욱 분명해졌다. 빌어먹을. 내가 한 발만 얹어도 쩍쩍 금가는 소리를 내기 일쑤다. 며칠씩 인사불성으로 술이나 퍼마시고 세상을 향해 쌍욕이나 해대다가 꺼이 통곡이라도 하던 시절이 못내 그립다. 작가들이 왜 절필을 선언하는지 오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시정잡배가 되어 자유롭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담 너머로 지나가는 뿔만 봐도 사슴인지 염소인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바닷물을 다 퍼마셔야 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다는 아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아는 것에 가려져 전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깨달음에 비하면 안다는 단계는 참으로 부끄러운 단계다. 먼 산머리에 떠있는 조각구름 한 덩어리, 무슨 거처가 있겠는가? 공부는 사람을 알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다. 알물 우리는 지식이라 하고 지식은 머릿속에 소장된다. 머릿속에 소장되어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사랑과 융합하면 지성으로 발효된다. 알의 단계를 지나 느낌의 단계를 체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성이 더 많은 사랑과 융합하면 지혜로 숙성된다. 여기서부터는 깨달음이 지척지간에 닿아 있다. 만물 중에 그대가 편재되어 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목구멍이라는 이름의 포도청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가 없는 시대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먹고 사는 일을 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보고 싶을 때 볼 수만 있다면 차라리 며칠을 굶어도 괜찮다. 며칠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살겠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밥그릇 따위는 저 멀리 내던져버린 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가기도 한다. 그런데 달려가 보면 대개 보고 싶은 사람은 목구멍이라는 이름의 포도청에 붙잡혀
면회조차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술 한 잔이나 차 한 잔 함께 마실 여유조차 없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으로 혼자 돌아올 때가 많다. 나는 평소에도 포도청 따위는 개무시해버린다. 쓸 때는 작가, 안 쓸 때는 백수. 날마다 시간의 시체들이 불어터진 채로 내 곁에 나자빠져 있다. 부럽지 않은가? 굶어 죽을 각오 혹은 용기만 있다면 그대도 시간의 시체를 깔고 앉아 나처럼 유유자적할 수 있다. 물론 처자식들에게 무능한 인간 소리를 들을 각오나 용기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사랑에도 시작과 종말이 있어서 시작은 세상을 온통 환희로 가득 찬 꽃밭으로 만들지만 종말은 세상을 온통 아픔으로 가득 찬 황무지로 만든다. 그놈의 황무지를 다시 꽃밭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학과 불면을 겪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께 축복이 있기를. (7장) 기다림 속 희망. 아침 10시쯤에 기상한다. 10시쯤이면 아침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이른 아침에 해당한다. 하여튼 아침 10시쯤에 기상해서 먼저 SNS 서핑을 실시한다. 마음에 드는 글이나 내 책에 관한 글이 있으면 댓글도 사양치 않는다. 그리고 뉴스들을 훑어보면서 건강관리 용도로 욕을 몇 마디 뱉어낸다. 시스템 종료를 누르고 문학관 어점샵으로 출근. 핫초코 한 잔을 야금야금 마신다. 관람객들이 책을 구매하면 사인을 해드리거나 기념사진을 찍거나 한담을 나누기도 한다. 시골은 1시간 늦게 해가 뜨고 1시간 일찍 해가 진다. 어느새 날이 저문다. 간혹 지인들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차를 마시면서 날밤을 새우기도 한다.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얘기들이 끊이지 않는다. 물론 전혀 돈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인생이 깊어진다. 오늘 감성마을에서 김장을 담그는 일대 공사가 있었다. 다른 해에는 1000포기 정도를 담갔는데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0포기 정도만 담갔다. 위를 잘라내기 전에는 고추나 후추를 먹으면 배탈이 나곤 했다. 그래서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를 잘라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도 후추를 먹으면 배탈이 나도 고추를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는다. 덕분에 김치를 즐겨 먹는 체질로 바뀌었다. 특히 라면을 먹을 때는 꼭 김치를 곁들이게 된다. 그동안 왜 이 맛을 모르고 살았을까 은근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젊음은 겸손과 결합하면 뜀틀의 발판처럼 도약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허세와 결합하면 미완의 사다리처럼 도약을 시도할 때마다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지금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부연하자면 자뻑에도 약간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니까 고드름도 거꾸로 자라는 걸까요? 라는 글과 함께
화천 이회수 문학관의 역고드름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또 악플러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야단법석을 떨어댄다. 어용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회만 있으면 발악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다. 치근하다. 덕분에 나는 간단한 미끼로 악플러들을 색출, 클릭 한 방으로 삭제 또는 박멸시켜버릴 수 있다. 물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언제나 내가 그들보다 월등하다는 자부심 속에서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 농사철에는 오랜 가뭄으로 논바닥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게 만들어 농사꾼들이 애를 태우게 하시더니 농사를 모두 끝낸 지금에서야 며칠씩 눈 폭탄을 들이부어 농사꾼들의 거동마저 불편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다. 40여 년 글밥을 먹고 살아오는 동안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다. 말로 한 약속들은 잘 안 지켜져도 글로 한 약속들은 잘 지켜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전화보다 편지가 훨씬 강한 진실과 믿음을 전달한다. 정치가들은 말로써 공약을 수없이 남발하지만 글로써 수없이 공약을 남발하지는 않는다. 정치가들이 말로써 남발한 공약들은 꿀꺽해버려도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 거세게 추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로써 남발한 공약들은 자주 꺼내보고 되새김질할 여지를 간직하고 있다. 교활한 정치가들일수록 이 특성을 잘 활용한다. 정치가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국민에 대한 사랑 따위 물 건너갔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공약을 남발하고 꿀꺽해버린 전력을 가진 정치가는 절대로 표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해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답해드리겠다. 꺼져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 영원토록 색깔도 변하지 않고 시들어 떨어지지도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꽃에게도 좋은 바람일까? 꽃은 시들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어야 꽃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계속 진실인 줄 알고 속는 사람이 나쁠까? 양심과 도덕 따위는 개한테나 줘버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반복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나쁠까? 당연히 둘 다 나쁘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썩을 양쪽 다 한결같이 건재하다. 하나님, 명중률이 높은 벼락 담당자는 언제 채용해 주실 건가요? 풀 한 포기도 이토록 고운 감성으로 시를 쓰는데 미안하구나. 한눈이나 팔면서 70년을 살았다니. 가급적이면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직구도 날리겠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 가급적이면 우리 사는 세상이 똥밭이 되지 않도록 똥을 보면 피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치우겠다. 질긴 고기는 잘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욕심은 질긴 고기보다 몇 배나 더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긴 고기보다 몇 배나 더 잘 씹어서 삼켜야 한다. 욕심은 암처럼 저 혼자 무럭무럭 잘 자란다. 오늘은 우수다.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이다. 우수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속담도 있다. 해빙이 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봄이 눈앞에 당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곧 개구리 잎이 떨어진다는 경칩이 올 것이고,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하지만 춘내 불사춘이라는 옛말이 있다. 봄이 오기는 했지만 상황이나 기분이 전혀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다. 투표 잘못하면 썩을 출래 불사춘을 통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중한 내 한 표, 부정과 부패를 일수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께 헌사하자.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 버렸다. 해마다 이맘때면 목 빠지게 봄을 기다리다가 제풀에 지쳐 포기해버리고 만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일수록 속을 다 태운 다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다릴 대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산다.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잔설이 아직 녹지 않은 채 여기저기 무더기로 남아있는 감성 마을. 햇빛 잘 드는 계곡 언저리. 너도 바람꽃이 피었다. 언 땅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예술에는 무통분만도 없고 불로소득도 없다는 말을 한송이 너도 바람꽃을 보면서 새삼 절감한다. 생명력을 간직한 글 한 줄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학이 내 인생의 싸구려 장신구로 가슴에서 번쩍거리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정환경의 슈퍼스타. 네. 시간과 공간이 정지하는 방. 세 번에 걸쳐 끝냈네요. 저는 이회수 선생님의 춘천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춘천 댁에 참 많이도 갔었죠. 하천 감성마을로 옮기시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야 뭐 물론 꼭 한번 가서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오래된 묵힌 얘기들을 나누겠지만요.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찾아가 보세요. 반겨주실 겁니다. 그 누구라도. 드라이브 삼아 한 번쯤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회 선생님의 소설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음악 박병기, 타이틀송 김문선, 우리의 대문 공병각. 그리고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슬픈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